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2.16%, 코스피는 0.59% 하락 마감하였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나스닥이 좀 하락이 컸죠. 그거를 오늘 우리 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좀 봐도 무방한 흐름이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코스닥 시장에 매도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그냥 쉽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FOMC 회의 뭐 파월에 또 입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뭐 0.5 0.5냐 0.25냐 뭐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3월 말에 확실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이겠다라는 관점인데, 사실 이 얘기는 벌써 몇 달째예요. 그죠? 작년 말부터 혹은 올 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0.5로 할 거냐, 0.25로 할 거냐, 뭐 언제 할 거냐, 몇 차례 할 거냐. 결국엔 3월부터 할 거다. 라고 그냥 대충 다 얘기가 나온 내용이에요. 굳이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사실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결국엔 러시아가 궁지에 몰린다라는 거고,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니까 중국에 지원을 다시 요청하고 있죠. 지원은 처음에 손절했다가 이러다가 진짜 내 오른팔이 잘려 나갈 것 같으니까 또 옹호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너희 군인들도 좀 해달라라고 하면 이거는 못하겠죠. 왜? 주변에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내 오른손뿐만 아니라 내 모가지도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해결이 난다라는 거. 해결이 난다라는 건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예 부분인 거고요. 당장은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금리 인상이 0.25%로 25%로 끝나든 안 끝나든 시장에서는 그닥 반응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그냥 돈 있는 분들, 돈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오늘도 그냥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지만 뒤에 닭 들어가니까 코스닥도 그럼 기술주들 위주니까 같이 빠져야 되냐. 그렇게 따진다면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나스닥이에요. 우리 기준을 보면. 왜? 코스피에도 기술주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 보니까. 코스닥은 성장주 위주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주라기보다는, 기술이 있나요? 우리 코스닥이 다 죄다 잡주인데, 그죠? 그냥 성장주에 성장주. 그런데도 코스닥 위주로 두드러 팼다라는 건 나중에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현재 자리 자체가 코스피는 밑에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민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여기서 더 밀어내면 고버스가 위로 쳐 올라온다. 그러면 저점을 갱신하든 고버스가 고점을 갱신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코스피는 잡아놓는다. 왜? 구름대와 이격도 충분하거든요. 여기서만 움직이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구름대와의 이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났던 자리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박아요. 그러니까 밀어놓고 안에서 움직여야 뭐다? 스무스무하게 넘어간다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보면 돼요. 아무 의미 없다. 뭐 대외적으로 뭐 포를 쏘든 뭐 금리를 마이너스를 쳐주든 뭐하든 파월이 무슨 말을 하든 젊어지든 뭐 새장가를 들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죠?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요 큰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단 이 중간값을 깼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바닥을 다시 노려야 된다는 거고, 이 바닥이 깨지고 나면 다시 또 요런 그림으로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 좀 볼까요? 요런 그림으로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이
855포인트 정도가 나올 확률이다. 즉 내일 865포인트를 이탈해서 회복을 못하면 855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실제적으로 이 위로 올라가는 박스는 어림도 없고요. 당장은. 그럼 이 밑에서 움직이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리다. 이 박스의 중간값에서 오늘 지지를 대략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내일 또 한번 2635포인트 유지하는지 체크. 이 자리 이탈하고 내려앉으면 어찌됐든 2615포인트, 2620포인트는 확인하고 밟고 올라설 거냐 아니면 밀고 내려갈 거냐인데 웬만하면 밟고 올라서는 그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문제적인 거는 최근에 투자자 현황을 보면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얘네들이 좀 사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기관 투자자들은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시총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코스피 6조, 코스닥 3조나 팔았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팔았다라는 거죠. 그죠? 시총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렇게 팔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코스닥만 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찌됐든 시장이 좀 넉넉지 않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죠. 이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계속 이 밑에서만 얼쩡대다 보면 결국엔 뭐하러 간다? 밑꼬리를 또 한번 잡으러 내려갈 확률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그나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이미 이거 이탈했죠? 그럼 이 밑바닥을 열어놓고 일단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깨지면 그 다음 자리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여기까지 밀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거지 같아서 2022년 들어서서 제대로 흘러가는 시장 자체가 나온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쳐밀어내고 많이 올라간 거는 많이 올라갔다고 쳐밀고 바닥에 있는 애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다고 쳐밀고. 왜? 어차피 현재 자리가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70% 사이가 쳐 빠졌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5에서 6%, 5에서 10%더 밀어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대는 거예요. 그냥 제껴놓고 눌러대고 그래서 나중에 슬금슬금 2-3%씩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하루 이틀 3일 해갖고 올려놓으니까 하루 만에 쳐밀고 혹은 하루 만에 쳐밀고 나서 3일 동안 올려놓고 계속 이지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시장 자체가 그만큼 수급이 없다. 수급이 없고 내가 갈 자리가 없다. 아직까지도 그런 기준입니다. 언제 이게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뭐 러시아가 신흥국 지수에서 탈락을 함으로써 신흥국 지수에 좀 수급이 붙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신흥국 지수긴 한데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조금 더 매수세가 강해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항상 이 모양이다. 왜? 외국인의 매도세도 강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받을 계획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외국인 투자자들조차도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시장을 받쳐줄 생각이 없으니까. 덩달아서 같이 팔고 있죠. 그죠? 외국인이 팔면 기관도 팔아요. 말 그대로 그냥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결국은 강남 사람들이 집을 파니까 강북 사람들도 판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냥 이 기준으로만 보면
어찌됐든 시장은 그런 흐름이고요. 빨리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빨리 벗어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진 한 달을 횡보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또 못해도 한 달 반이구나. 아휴, 아무튼 빨리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제일 재수없는 흐름은 그거겠죠. 여기서 계속 흔들어대면서 매물을 만들어 놓고 위로 올려 치면 나중에 뭐다? 지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나중에 요 자리부터 요 자리가 이제는 큰 매물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올해는 바라볼 수 없는 자리. 그런 흐름은 좀 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죠? 뭐 대통령도 바뀌고 했으니까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요. 제발 그런 흐름은 좀 안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오늘 종목으로 넘어와서 자, 오늘 간만에 진매트릭스가 움직였어요. 뭐 30만 진단키트 개발했다. 뭐 30만 명을 돌파했는데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해서 간만에 슈팅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다 빠져요. 오르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QR코드도 없어지고 니네 코로나를 걸려서 죽든 말든 이제 난 신경 안 써. 왜? 너무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나가. 니들 지원해주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유럽을 따라가든 미국을 따라가든 니들이 알아서 해. 재택치료하고 죽든지 말든지 나는 콜대원만 대줄게 라는 입장인 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진단키트들 수급이 전혀 없어요.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러시아가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나서 여기서 죽는 10만 명이나 뭐 여기 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죽는 10만 명보다는 여기가 좀 더 빠르게 죽는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심은 여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켈이든 뭐 석유든 뭐든 그런 거가 시장의 관심사인데 사실상 안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반영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의 이 대외적인 변수, 재료와 차트는 커플링 하면서도 디커플링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커플링은 바닥에 있을 때, 그리고 흐름을 탈 때, 디커플링은 아예 밑바닥이나 고점에 있을 때는 안 엮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결국은 주식은 뭐다? 심리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니켈이 급등해서 엄청 신고가를 찍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 이 니켈 관련된 종목 안 살래 라고 하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왔어 회사는. 근데 주식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 안 간다라는 거예요.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에는 위로 가기보다 밑으로 눌러서 찍을 자리 다 찍고 가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다 찍었죠 얘도. 다 찍었죠. 그 자리를 오늘 한 번에 빨아들인 거예요. 결국엔 단기 바닥을 찍은 거예요 얘는. 찍을 자리 다 찍었고 찍을 자리 다 찍었으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뉴스를 터뜨려서 이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한가는 가지 못했지만 시장이 그지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도 그지고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어느 거라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쳐밀려 버리니까 셀트리온이 오른다고 셀트리온의 수급을 다 몰아줘 버리고 다른 종목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안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죠? 뭐 어찌됐든 단기 바닥은 찍었고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7,2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9,000원대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결국엔 바닥을 확인했고 이 바닥을 확인한 뒤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우상향하는 흐름을 당분간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결국엔 단기 바닥을 확인한 자리다. 손절 짧게 잡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도 매지온이 많이 빠졌어요. 뭐 제약바이오 하락을 끌고 갔다라고 해도 무방한 흐름인데, 뭐야 이거 왜 빠졌냐라고 봤더니 유대나필 뭐 현장 실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라는 내용이에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못했다. 근데 QR코드도 안 찍어. 이제 마스크 벗어. 유럽이랑 미국은. 그럼 대체 언제 가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결국엔 이 핑계를 대고 주가를 눌렀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요, 아직은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요, 크게 봤을 때 하나의 고점과 요런 자리에 몸통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나와요. 그럼 이게 하나의 뭐다? 박스권의 그림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월봉상 이 박스를 깨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겹치기 박스의 흐름을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런 흐름의 관점과 요런 흐름의 관점이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런 기준으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죠? 지금은 여기 겹치는 자리에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를 뚫고 내려간다면 12만원 부분까지는 한 차례 더 눌러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고요. 11만원이겠구나. 11만원 좀 하단부까지 눌릴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지켜낸다면 다시 한번 15만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고점을 찍고, 쌍봉이라고 해야 되나 3천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3천장이라면 주가는 밑바닥까지 밀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고, 3천장이라면 73,000원, 그게 아니라면 넉넉 잡아도 10만원 윗선까지는 한 번 정도 밀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지금의 이 자리를 지지받아야 된다. 즉 오늘의 이 저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얘는 12만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거는 12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다시 한번 15만원대까지는 한 차례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는 기준이 나타날 거다. 1차적으로 14만원대, 그리고 15만원대,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뚫어 올린다면 더 간다라는 거고, 못 뚫어 올리면 맞고 슬금슬금 밀려 내려오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든 아니면 뚫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12만원을 이탈하는 관점이 나타난다면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10만원 정도 때를 한 번 정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자리 이탈하면 결국엔 9만 5천원 부분까지 한 차례 더 밀어야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악재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왜? 현장 실사 안 한 거니까. 안 했다라는 건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포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뭐 그 현장 실사 자체가 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개발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현장 실사를 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자들 혹은 관심이 떨어진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까지 작용할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서는
유지를 하냐 못하냐만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 관점이다. 그죠? 유지하냐 못하냐. 유지하면 14만원에서 14만 2천원이 1차 저항대, 이 자리 뚫어내면 15만원대까지, 못 뚫어내면 횡보하다가 밑으로 다시 혹은 방향을 다시 한번 잡는다. 그때는 좀 더 숨을 고른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UST가 니켈 관련된 종목이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니켈이 급등했다라고 해서 UST, 황금 ST, 뭐 현대 BNG 스틸, 그 두 종목은 제가 한번 다뤘었죠. 그죠? 니켈 값이 급등을 했는데 갭 띄워놓고 밀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밀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도 주가가 못 올라왔어요. 오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근데 요때랑은 또 다르게 오늘은 또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수급을 넣었으니까 이 종목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든, 아니면 매물을 소화해야 되니까 한 차례 눌렀다가 조금 시간을 갖고 털 것 털어보고 가자라고 하든, 그거에 대한 기준 자체를 시장의 대외적인 걸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인 틀만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큰 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 석유도 있고 니켈도 있고 뭐 금값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러시아와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이런 큰 틀만 정해지고 안에서 소주제는 니들이 알아서 짜라라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슈팅이 강하게 나왔다가 한 차례 눌러놓고 올라오는 기준이 나왔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하락 A, B, 그리고 현재는 다시 C파가 나오는 기준인 거예요. 이 C파가 5,700원 요 자리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다시 한번 6,500원대에서 7,00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설 거냐, 맞고 떨어질 거냐의 관점으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 황금 ST도 마찬가지, 현대 BNG 스틸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시장이 그지 같을수록 이런 종목은 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 라고 이유를 굳이 만들어내면 그거에 대한 누군가는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강하게 가도 무방한 건데, 또 뭐 4차 회담을 하네 어찌네 저찌네 하니까 유구를 달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게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발을 왼쪽 오른쪽 걸치고 있다라는 거죠. 양쪽으로.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됐을 때 쏙 빠져나가려고 지들은. 이렇게 해놓고서 혹시나 전쟁 터지고 더 위험 요소가 터지면 돈 조금 더 써서 아침에 갭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갭 상승을. 그럼 뭐 한다? 날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빠지겠죠? 요런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게 아니라 시장이 갑자기 급등한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하회했단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갭이 떨어져서 요렇게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단기 손절 잡고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간만에 올라왔어요. 뭐 이제 뭐 회계, 뭐 분식에게 털어냈다 어쩌고 저쩌고 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얘가 죽으면 우리 한국 시장에 제약바이오는 할 게 없다고. 신라젠도 지들이 정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1년 동안 유예했다가 또 결국에는 어쩌고 저쩌고 말라와갖고 6개월을 유예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분식회계가 되고 정지를 먹는다. 그럼 뭐다? 거래소 폭파당해요. 아침에 계란 쳐맞는다. 걔네들 들어갈 때.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얘기가 나왔었죠. 이 회장 뭐 깜빵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처음에 문재인 초창기 때. 그죠? 그때도 뭐 기억은 다들 안 나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죽을 일은 없다.
절대 안 죽는다. 걔 죽어버리면 난리 나요. 응. 누가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해요? 안 하지. 그죠? 삼성이란 뒷배가 있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얘가 죽어버리면, 얘네들이 다 죽어버리면 제약바이오는 갈 게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대부분 코스피로 이제 다 이전하겠지만 시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반대편에 서죠. 같은 제약바이오인데도 시총이 높으니까 얘를 끌어올리려면 다른 제약바이오를 죽여버려요 지금. 왜?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계속 돌린다라는 거죠. 얘가 죽어야 다른 종목이 그나마 조금씩 올라와요. 분산이 되니까. 다른 뭐 여타 잡주 100개 움직이는 걸 얘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 2% 올라오면 100개가 4% 죽어야 되는 거고, 얘 2% 정도 빠지면 100개가 5% 올라와요. 그래야 시총이 맞아진다라는 거거든. 돈이 없을 때는. 자, 어찌됐든 뭐 이랬든 저랬든 뭐 분식에게는 뭐 피했다, 뭐 거래정진 피했다, 어쩌고 저쩌고 뭐 뉴스로 주접을 떨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라는 자리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올라온 자리가 어디? 첫 번째 하락했던 자리까지 처음인 거예요. 그죠?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자리는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러면 다시 박스를 쳤던 요 자리,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던 요 자리, 이 기준으로만 보시면 된다. 즉 얘가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94,5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요 자리까지 다시 보고 11만원 정도까지 보고 요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 한번 만들어낸다. 다시 한번 두드렸을 때 못 뚫어낸다면 한 차례 눌러서 털고 가는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자리는 86,000원 부근까지다. 이해되시죠? 현재는 그런 자리에 갇혀 있는 부분이다. 결국에는 밀었던 자리만큼은 다시 회복시켜 놓을 거다. 그 자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갈 거냐, 요 안으로.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시간을 끌다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안에서.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에서만 이 종목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화공영이고요. 최근에 윤석열 당선이 되면서 뭐 건설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그러면서 이화공영, KD가 뭐 설계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이화공영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갭이 그렇게 크게 안 떴어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좀 흔들어대다가 거래량을 좀 빵 터트리고 마무리가 됐던 자리인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건 금요일날 종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위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어디까지? 7,900원 부근 정도까지, 이 자리 정도까지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거고, 이 매물 소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6,8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종가상 이 자리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빠른 8,000원 위를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 자리를 훼손을 하고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6,250원까지 6,250원까지는 한번 찍어야만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 유지하는지만 체크, 길게 보는 관점은 6,800원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